김선규의 에너지머니 시간입니다. SC글로벌센터 김선규 소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에너지머니, 에너지가 뭐니? 에너지 속에 돈 되는 게 뭘까? 에너지머니 시간입니다. 뭐 에너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천연가스, 유가 여러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오늘은 다시 전기차 얘기인데요. 2차 전지 원통형 배터리 얘기입니다. 원통형 배터리가 최근에 다시 주목을 받고 있어요. 이 2차 전지 배터리는 어떻게 종류가 있고 원통형이 지금 다시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일단 형태로 봤을 때 크게 세 가지. 요즘은 이제 이런 원통형, 그다음에 각형하고 파우치형 세 가지가 보통 이제 이렇게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보통 이제 뭐 각형이나 파우치형에 대해서 그동안 많이 좀 여러 가지로 좀 관심을 뒀었는데, 실제로 보면 이제 원통형이 가장 안정적이면서도 가장 역사가 오래됐고, 또 그만큼 이제 좀 더 여러 가지로도 좋은 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일단 중요한 거는 이 원통형 배터리가 장점이 전체적으로 표준화가 되어 있는 규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제작비가 굉장히 낮고, 즉 양산에 대해서 이미 어느 정도 검증이 된 모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좋은 점이고, 그다음에 높은 기술 축적도가 돼 있어서 이제 쉽게 얘기해서 불이 잘 안 난다라는 게 굉장히 좋은 장점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좀 공간 효율성이 좀 낮다 보니까 동글동글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이 모듈이라든가 배터리 팩 같은 이런 식으로 이제 자꾸 바꾸는 식으로 나오고, 이에 따라 가지고 자리를 좀 많이 차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조금 문제가 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셀 용량이 일단 좀 작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이보다는 좀 에너지를 좀 밀도를 높이는 이런 연구들이 좀 많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옛날에 지금 잘 사용하지만 않지만 건전지가 원통형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조그만 예.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네. 각형은 정확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동차에 우리가 배터리 갈무 이런 게 상자처럼 돼 있는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각형 이렇게 볼 수 있고, 예. 파우치형은 그거보다 얇은데 차곡차곡 쌓는. 예, 그러니까 요거는 좀 뭐라 그럴까, 우리 보통 3분 카레 같은 그런 주머니에 예, 들어있는 그런 예. 거로 보시면 되거든요.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원통형 배터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증설하고 하는 데는 테슬라예요. 근데 테슬라가 여기서 뭔가 주도권을 잡거나 효율을 내고 있나 보죠. 그러니까 지금 다시 원통형 배터리가 주목받는 건가요? 일단은 지난번에 테슬라가 여기에 대한 배터리 데이를 할 때 4680 배터리라는 어떤 하나의 규격을 내놨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그러니까 4680이라고 46mm에다가 46mm 지름에 80mm 길이의 이런 좀 상당히 원통형 중에서는 큰 거죠. 큰 거죠. 네. 굉장히 큰 이런 배터리를 이제 규격을 내놓은 것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고, 실제로 거기에 기가팩토리 같은 경우 이번에 주에 1000개 이상을 이제 생산할 수 있다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일주일에 1000개 정도면 사실은 이게 굉장히 부족한 물량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아무래도 좀 파일럿 물량을 해가지고선 이거를 좀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고, 이에 따라 가지고서 어느 정도 이제 좀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이게 기가팩토리가 조금 더 이제 어느 정도 수요를 안정화시키고 난 다음에는 좀 대량으로 해가지고 테슬라에 들어간 4680 배터리가 더 들어가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기가팩토리라고 하는 거는 테슬라가 주도하고 있는 엄청난 규모의 큰 제조 공장을 기가팩토리라고 하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예, 일단 예. 여기서 일단은 이전엔 태양광 관련해가지고 어떤 충전 이런 네. 것도 했었고, 근데 지금 이제 여기다가 배터리를 이제 자체 생산해가지고 어떻게든 네. 비용을 떨구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건데, 이 4680 배터리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일반적인 리튬 이온에다 플러스 알파로 뭐 여러 가지 실리콘으로 된 응급제라든가 각종 혁신적이고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대신에 조금 불안정한 그런 배터리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좀 안정화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기술이 투입이 되고 있고, 또 이것이 어느 정도 스펙이 나오고 나니까 다른 배터리 회사들, 특히 우리나라 국내 3사들이 이 4680 사양을 어떻게든 맞추기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노력과 연구가 지금 들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특별히 원통형 배터리, 그 다음에 테슬라향 배터리 관련해서는 다들 거기다 이제 물건을 납품하고자 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국내 업체들 또 글로벌 업체들이 어디가 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나요? 사실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 원통형 배터리가 원래 처음에는 패나소닉이 원조였고 또 가장 네. 앞서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전체적인 걸로 봤을 때는 전체 규격 중에서 18650, 여기 아까 잠깐 넣은 건 186이라고 나와 있는데 18650 배터리가 지금 일반적인 우리가 쓰고 있는 리튬
파워뱅크라든가 이런 데에 들어가는 그 기본적인 일반적인 배터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는 2170 같은 것은 조금은 요거는 좀 더 대용량을 해가지고서 들어가는 다른 쪽에 산업용으로 들어가는 배터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 원통형 배터리들은 지금 이제 또 다른 그 이제 전기차라는 분야 하나가 새로 생겼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 맞추기 위한 새로운 규격을 이제 또 다시 만들어내서 거기에 이제 맞추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여기에 원통형은 기존 네. 제품들에 사용하는 규격이었는데, 그렇지요. 네. 그랬는데 원래 처음에 그래서 18650이 이 파나소닉이 테슬라에 들어갔었습니다. 네. 예. 그랬는데 얘가 이 용량이 작고 너무 이게 한번 보통 이게 Y 시리즈 하나에 보통 1800개가 넘는 이 18650이 들어갔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자리를 많이 차지하고 좀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효율이 떨어진다 싶으니까 테슬라가 자체적으로 4680 배터리를 가지고 오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는 그 CATL도 역시 마찬가지로 파나소닉도 그렇고 이제는 테슬라를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가 되었고, 특히 원조로 이제 파나소닉이 테슬라와 협력을 했었기 때문에 북미에다 배터리 공장 구축을 이제 나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도 좀 재미가 있는 부분인데, 이 여기에 따라서 우리나라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의 애리조나에도 지금 공장을 하려 그러다가 이제 잠깐 보류를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랬는데 요거는 좀 더 검토를 해놓고 나서 곧 조만간 결론이 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원통형이 주목받고 있는데 삼성 SDI가 부각되고 있다. 삼성 SDI는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도 뭐 전고체 얘기도 좀 했었는데요. 삼성 SDI가 원통형에 좀 힘을 실나 보죠? 예, 원래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유럽에 있던 그 배터리 회사를 인수를 하고 난 다음부터 갑자기 2차 전지에서 굉장히 그 앞서갔거든요. 네. 그 당시에 그 이 회사가 그 BMW, 폭스바겐 같은 독일 3사하고 연결이 좀 돼 있었고, 그 다음에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 전기차 배터리를 상당히 많이 협력하고 심지어는 공급도 하고, 그 다음에 비공식이지만 어쨌든 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전기차로 나가는 레이싱 경기가 있습니다. 이쪽에도 지금 배터리 공급이 들어가고 해서 여러 가지로 그 기술하고 데이터를 축적을 많이 한 상태인데, 이번에 그 삼성이 그 말레이시아에다가 1조 7천억짜리 배터리 공장 2공장을 지금 이 기공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부터 증설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시게 되면은 이전부터 해가지고 있던 그 유럽계 회사들 인수한 뒤부터는 이 원통형에 대해서는 좀 더 아무래도 더 많은 기술이 축적이 돼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해서 유럽향으로 해서 즉 유럽에 있는 완성차 업체들에 대해서 협력을 하는, 즉 BMW라든가 폭스바겐하고도 같이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이제 북미에도 미국의 인디애나 쪽에다가 그 배터리 협작 공장을 이제 설립을 하려고 가고 있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지금 쉽게 상당히 좀 편하게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원통형은 이제 전기차라는 새로운 수요가 생겼기 때문에 새로운 규격이 나오고 있고, 네. 그런 새로운 뭐 5G도 그렇고 이렇게 뭔가 새로운 사람이 나왔을 때 규격을 통일하고 기준을 잡는 회사가 굉장히 유리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삼성 SDI의 거기 중요한 그 역할을 하고 있다. 혹은 삼성 SDI의 규격 통일에 이슈가 달려 있다.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이 삼성 같은 경우는 현재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 규격을 지금 잡고 있는데, 네. 문제는 4680 배터리에 어느 정도 맞추기 위해서 지름은 46mm에 맞췄는데 네. 길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이걸 가지고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거든요. 삼성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될 것이냐를 가지고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러면은 일부 다른 업체들 같은 경우 이걸 할 바엔 그래도 좀 비슷한 걸로 18650보다는 더 좀 큰 21700, 즉 21mm 지름에 70mm짜리 조금 대형의 기존에 있던 걸 가지고서 갈 것이냐 아니면 4680 규격에 맞출 것이냐를 가지고 지금 굉장히 고민을 하는 거죠. 즉 전기차 하나가 나오고 난 다음에 이 배터리 시장 자체에도 굉장히 지금 많은 그 판도의 변경이 좀 있는 것으로 보이고, 향후에 이 규격을 확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굉장히 고민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완성차 업체들마다 해가지고서 배터리 팩을 만드는 거라든가 규격이 제각각으로 돼버리면 이게 지금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어느 정도는 좀 그 그룹별로 아니면은 이 전체적인 자동차 완성차 업계들이나 아니면 국가별로 해가지고서 이런 규격들이 좀 조정이 되지 않을까, 일단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2차 전지는 국내 업체들이 굉장히 기술 개발에 나서다가 우리가 여러 차례 한 것처럼 중국이 이제 물량으로 이제 주도하고 있고요. 일본도 따라오고, 유럽 업체들도 노스볼트가 지난번에 폭스바겐에 공급한다고 하면서요. 유럽 업체들의 그 견제 혹은 비상도 우리 업체들에게 좀 부담입니다. 네. 사실 이 부분이 이제 지금 우리가 가장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보셔야 되는데, 네.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어떤 그 공장을 그렇게 많이 만드는 게 없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게 반도체하고 그다음에 이런 배터리 같은 경우는 공장을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별로 없었다는 얘기죠. 특히 10나노 미만의 공정 같은 경우는 아예 없고 10나노 이상도 없다가 이번에 이제 좀 만들려고 굉장히 좀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제 자동차 즉 전기차라든가 자동차에 들어가는 그 10나노 이상 되는 이런 그 일반적인 MCU 위주, 그다음 IoT 위주의 MCU를 위주로 해서 우선 이런 반도체 배터리가 이 반도체 공장은 나오는 거하고, 그다음 이 두 번째로 2차 전지를 이제는 더 이상 그 중국이나 이제 우리나라 같은 아시아 계열하고는 손을 잡지 않고 가능하면 좀 독립을 해가지고 가야 된다 해서 이번에 노스볼트가 이렇게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노스볼트 같은 경우에 지금 21700 배터리는 생산을 성공을 했고 삼성하고는 이제 겹칩니다. 이 부분이. 이거는 이 21700이 지금 이제 BMW나 폭스바겐하고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단 문제는 얘네들이 그래도 우리나라보다는 에너지 밀도가 좀 낮고 품질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를 맞추려면 아직은 시간은 좀 걸릴 수 있다라는 거는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배터리 업계의 정말 그 변화들이 굉장히 빠릅니다. 전고체 얘기는 좀 했는데 아직은 좀 양산이 안 되는 것 같고요. 네. 국내 업체들이 하는 이제 삼원계에다가 중국 업체들의 또 인산철, 그걸 또 국내 업체들도 뭐 만든다고도 하고, 오늘은 이제 원통형 얘기를 했는데, 단기적으로 배터리 시장의 판도 변화, 또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될 포인트 좀 알려주세요. 일단 중요한 거는 앞으로 이제 원통형이 어찌됐든 검증된 그 기술이기 때문에 앞으로 양산에 대해서는 가장 빨리 들어갈 것이고 또 현재로서도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우선은 이 원통형이 될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앞으로 향후 5년 정도는 일단 주류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각형과 파우치형이 현재 이게 안정성, 특히 이제 그 발화 문제가 제일 큰 이슈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발화를 어떻게 잡느냐. 그래서 이거를 잡아주지 못하면은 결국은 당분간은 이 원통형이 조금 더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특히 다 이제 문제는 원통형이 셀 용량 자체가 좀 작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이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에너지 밀도를 높이면서 그래도 어떻게든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 기술을 만드는 게 첫째 이제 노력이 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실권 조건, 이제 우리는 배터리는 4680 즉 테슬라가 만들어 놓은 이 4680 규격이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이냐, 정말로 성공을 하느냐 아니냐가 가장 큰 변수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삼성 SDI가 또 노력을 하고 있고 테슬라가 뭐 또 시장에 영향력이 크니까요. 오늘 원통형 배터리 얘기를 했는데요.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이유들. 그러면 원통형 얘기 관련해서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될 기업은 무엇인가? TCC 스틸이라는 기업이 이제 원통형으로 하게 되면 감싸는 네. 철판이라는 게 필요하다고 해서 오늘도 오르고 강했고요. 원통형 배터리 관련 유망 기업은요? 네. 일단은 지금 뭐 크게 제가 크게 볼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당장은. 근데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이 TCC 스틸 같은 경우도 이거를 만드는 데는 물론 스틸 가지고서 하는 건 있는데 네. 단 여기에서 이게 일반적인 리튬 이온하고 조금 다른 것이 이거를 만들려 그러면은 조금은 다른 스틸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굉장히 방막이면서 좀 그렇죠. 예. 방막이면서 그 다음에 굉장히 좀 균일한 그런 기술, 그런 그 제품을 가지고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롤업 하는 마지막으로 이제 말아 가지고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많은 기술이 얼마 정도 잡혀줄지가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요거는 국내에서는 아직까지는 원통형 관련해서는 크게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고 조금 영세한 규모의 비상장 기업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조금 여기에서 얘기하기 그런데 국내에서는 국내 일단 배터리 3사 가운데서는 특별하게 좀 두각을 나타내는 데가 있어요? 다 만드나요? 예. 일단은 세 군데 다 만들고 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앞서는 게 SDI 쪽이 좀 더 앞선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동안 엔솔 같은 경우는 특히 중요한 게 각형이나 파우치 쪽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좀 많이 갔는데 그렇죠. 거기에 비해 가지고서 SDI는 그래도 원통형으로 좀 많이 갔다는 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봤을 때는 이 모든 형태의 리튬 에너지를 배터리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국내 3사는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똑같은 거의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경쟁력만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대신에 원자재 가격이 상승에 따라서 원가 경쟁력이 어떻게 되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에 그 리튬 같은 경우는 더 많이 오를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실리콘 음극재라든가 이런 특수 기술들이 나왔을 때 어떻게 되느냐가 특히 더 중요한 핵심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테슬라의 그 4680 배터리가 결국은 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얼마나 안전성을 갖추고 에너지 밀도를 높인 그런 제품을 내느냐가 가장 큰 핵심이 되겠습니다.
에너지머니 오늘은 전기차 2차 전지 가운데 원통형 배터리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SC 글로벌 센터 김선규 소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